극장은 죽었습니다. 2025년 천만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죠. OTT에 밀리고 텅 빈 상영관엔 팝콘 냄새 대신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영화관은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026년 2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 닫기 직전에 극장들의 줄이 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강원도 영월에서는 45년 만에 관광객이 폭주했고 태평양 건너 미국 극장에서는 상영관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과 사는 남자, 105억짜리 도박 하나가 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결제한 15,000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말 저녁, 극장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15,000원, 팝콘이랑 콜라까지 더하면 3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영화 한 편 보는 게 이렇게 비싸야 해? 한 번쯤 투덜거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25,000원, 과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한 단계씩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손을 뻗칩니다. 영화 발전기금 3%, 약 450원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 다음 부가세 10%, 약 1,360원이 또 나갑니다. 15,000원에서 1,810원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산업 안에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13,190원이에요. 여기서 극장이 절반을 가져갑니다. 약 6,595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멀티플렉스 몫이죠. 임대료, 인건비, 시설 유지비 명목입니다. 남은 6,595원은 배급사와 투자, 제작사가 나눕니다. 배급사가 수수료로 10%, 약 660원을 먼저 떼고요. 최종적으로 투자 제작사에 돌아가는 돈은 약 5,935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이 낸 15,000원 중 제작사 몫은 4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세금, 기금, 극장, 배급사로 흩어지죠. 그렇다면 4년을 갈아 넣은 감독은요? 이 5,935원에서 또 쪼개집니다. 투자사랑 나눠야 하고 배우 러닝 개런티도 빠지고요. 감독 손에 쥐어지는 돈,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뭘 믿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 투자를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제작비는 105억 원, 손익분기점은 260만 명. 이 숫자를 못 넘기면 감독도 제작사도 투자자도 전부 빚더미에 앉아요. 2025년 한 해, 이 도박에서 이긴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판은 문화적 강원랜드, 4년짜리 도박이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 10편 중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작품은 고작 한두 편. 나머지 8편은 투자금을 통째로 날리죠. 대박이 터지면 수익률이 폭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액 손실, 카지노랑 다를 게 없어요. 왕과 사는 남자의 제작비 105억 원.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사극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조선시대 의상 세트, 소품 하나하나가 고증을 거쳐야 하고요. CG도 들어갑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CG가 한동안 논란이 됐죠. 후반 작업 시간이 부족해서 퀄리티가 아쉬웠다는 게 제작진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빠듯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마케팅비, 업계에서 PEA라고 부르는 비용까지 더하면 총 투자비는 약 134억 원. 이 돈을 회수하려면 손익분기점인 260만 명을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이죠. 장항준 감독이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여러 번 고사했다고 합니다. 투자받기 어려울 것 같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아내인 김은희 작가 권유로 연출을 맡았고 시나리오만 20번 넘게 고쳤습니다. 촬영 준비부터 개봉까지 무려 4년. 4년 동안 감독이 받는 기본 연출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중소규모 영화 감독의 연출료는 2억에서 3억 원 수준입니다. 4년으로 나누면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영화가 망하면요? 다음 투자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에게 영화 한 편은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4년치 인생과 커리어를 통째로 거는 올인 베팅이죠. 장항준 감독에게 이 도박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데뷔 이후 20년 넘게 활동했지만 흥행 대박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본인 스스로 1,000만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2026년 3월 6일, 개봉 31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 22개월간 이어진 1,000만 영화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한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로 감독은 대체 얼마를 버는 걸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000만 관객이 만들어낸 총 매출부터 볼까요? 티켓 한 장당 투자 제작사 몫이 약 5,935원이었죠. 여기에 1,000만 명을 곱합니다. 약 593억 원이 나와요. 여기서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합한 총 투자비 134억 원을 빼면 순수익은 약 4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작사가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투자는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댑니다. 이 순수익을 투자자와 제작사가 나누는데 통상적으로 투자자 60%, 제작사 40% 비율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제작사 몫은 약 184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감독은요? 감독 수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출료와 러닝 개런티. 연출료는 영화 제작 기간 동안 고정으로 받는 보수예요. 흥행 성패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억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죠. 진짜 대박은 러닝 개런티에서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후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감독에게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업계에서는 대략 제작사 순수익의 5%에서 10% 수준으로 봅니다. 184억 원에 5%를 적용하면 약 9억 원, 10%면 약 18억 원이 나옵니다. 고정 연출료. 2에서 3억 원의 러닝 개런티를 합산하면 장항준 감독의 예상 수익은 세전 기준 10억 원대 초중반에서 20억 원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업계 관행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만 알죠. 와, 그래도 엄청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볼까요? 제작사 목 184억 원, 극장이 가져간 돈 약 509억 원. 감독 몫은 구조적으로 훨씬 작습니다. 4년을 걸고 올인한 도박치고는요.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가 만들어낸 돈의 흐름, 영화판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장이 659억 원을 가져갔다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일장에서 품었던 의문, 아직 남아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 만든 사람보다 틀어주는 쪽이 더 많이 가져가다니.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극장은 부동산 사업이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 코엑스나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 자리 잡은 멀티플렉스를 떠올려 보세요. 임대료만 연간 수십억 원입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직원 인건비, 냉난방비, 시설 유지비까지. 상영관 하나 돌리는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관객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 대비 극장 관객 수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텅 빈 상영관, 닫히는 조명, 해고되는 직원들. 지방 소도시 극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대형 멀티플렉스조차 적자에 허덕였죠. 이 상황에서 왕과 사는 남자가 터진 겁니다. 개봉 첫 주부터 스크린을 장악하더니 설 연휴에는 하루 66만 명이 극장을 찾았어요. 3일 절 연휴에는 하루 81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극장 입장에서는 22개월 만에 쏟아진 단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극장이 가져간 659억 원.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직원들 월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시급이 됩니다. 팝콘과 음료를 납품하는 업체들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극장 주변 상권으로 퍼져나가죠. 멀티플렉스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식당, 카페, 편의점, 쇼핑몰이 죄다 붙어 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밥 먹고 끝나고, 카페 가고, 주차하고, 쇼핑하고. 극장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동인구의 힘이에요. 왕과 사는 남자는 죽어가던 극장가에 산소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는 주변 상권으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이 나비 효과, 서울 극장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멀리 강원도 깊숙한 곳까지 닿았거든요. 강원도 영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인구 4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군입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남은 건 고령화와 텅 빈 시장 골목뿐이었죠. 그런데 2026년 설 연휴, 이 조용한 시골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육지 속의 섬이에요. 들어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하죠.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되어 쓸쓸히 지내던 곳. 바로 왕과 사는 남자의 핵심 배경입니다. 숫자로 볼까요? 2025년 설 연휴 청령포 방문객 2,006명이었습니다. 2026년 같은 기간은요? 1,641명. 무려 5.3배 폭증했어요. 나룻배 타려고 줄 선 시간만 3시간. 영월군은 급히 SNS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오후 4시 이후 도착하시면 당일 입장이 어렵습니다. 청령포만이 아닙니다. 단종의 무덤인 장릉, 유배 후 머물렀던 관풍원까지 관광객이 쏟아졌어요. 3월 8일 기준 영월의 단종 유적지 누적 방문객은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엔 6월이 되어서야 찍었던 숫자를 2달 만에 넘긴 거죠. 영화 보고 왔어요. 관광객들 입에서 이 말이 쏟아졌습니다. 스크린에서 봤던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서부시장 상인들은 오랜만에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졌고요. 숙박업소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식당들은 웨이팅이 생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갑자기 몰린 관광객에 대비해 영월 지역 음식점 위생 점검까지 나섰죠. 영화 한 편이 지역 경제에 물꼬를 튼 겁니다. 4월에는 제5최표의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영월군은 역대급 관람객을 예상하며 준비에 들어갔어요. 티켓 한 장이 뿌린 씨앗이 축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비 효과 강원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닿았거든요. 한국 사극을 미국 사람들이 볼까?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조선시대 역사, 단종과 세조의 관계, 계유정난의 맥락. 한국인도 헷갈리는 이야기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월 13일 LA와 달라스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왕과 사는 남자가 먼저 개봉했어요.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2월 20일 상영 도시가 수두 개로 확대됐죠.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마이애미까지. 보통 해외 개봉 한국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상영관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는 반대였어요. 주말이 지나자 상영관과 상영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반응을 직접 들어볼까요? 달라스에서 영화를 본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인 줄 몰랐는데 새로운 역사를 알게 돼서 의미 있었다. 가족 단위 관객들은 상영 중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외국인 관객 비율이에요. 워싱턴 근교극장에서 영화를 본 한 교민의 증언입니다. K문화가 워낙 열풍이다 보니 한국 사극인데도 관객의 10% 정도는 외국인이더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상영관이 열렸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매진 사례가 속출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해외에서 영화가 흥하면 2가지 수익이 생깁니다. 첫째, 해외 극장 매출에서 들어오는 배급 수익. 둘째, 그보다 훨씬 큰 OTT 판권료예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해외에서 검증된 작품을 눈여겨봅니다. 극장 흥행이 곧 판권 협상력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왕과 사는 남자의 해외 판권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000만 영화의 부가 판권 수익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 여러분의 15,000원이 달러가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주말에 결제한 15,000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5,000원에서 세금과 기금 1,810원이 먼저 빠졌습니다. 극장이 6,595원을 가져갔고요. 배급사가 수수료로 660원을 떼고 투자 제작사에 5,935원이 돌아갔죠. 이 5,935원이 1,000만 명에게서 모이니 593억 원이 됐습니다. 제작비 134억 원을 빼고 남은 459억 원을 투자자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눴어요. 제작사 목 184억 원. 여기서 감독에게 10억에서 20억 원 사이가 돌아갔고요.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가 보여준 건 이 숫자만이 아닙니다. 극장이 가져간 659억 원은 직원들 월급이 되고 주변 상권을 살렸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관광객이 5배로 뛰었고
시장 상인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태평양 건너 미국과 호주에서는 상영관이 확대되며 추가 수익이 쌓이고 있죠.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극장을 살리고 극장이 살아나니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투자가 늘어나니 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구조. 그 시작점에 여러분의 15,000원이 있었어요. 영화표 너무 비싸다고 느끼셨던 분들,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물론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나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굴리는 연료라는 게 보이죠. 제작사에 쌓인 184억 원은 다음 영화의 종잣돈이 됩니다. 장항준 감독이 손에 쥔 수십억 원은 다음 4년 농사의 미천이 되겠죠. 20년 만에 터진 대박.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적,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과 사는 남자가 증명한 건 단순한 흥행 신화가 아닙니다. 105억 원짜리 중예산 사극이 1,000만을 넘겼다는 건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좋은 이야기는 통한다는 방증이에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3천억 원을 쓰고도 망하는 시대에 한국 사극이 서사의 힘으로 관객을 올린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흥행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얼어붙었던 투자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대작 아니면 안 된다는 공식이 깨졌으니까요. 중소규모 영화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극장은 죽었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틀렸습니다. 극장은 죽지 않았어요. 다만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좋은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극장을 찾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은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 결제한 15,000원. 그 돈은 단지 2시간짜리 오락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극장 직원의 이번 달 월급이 됐고요. 영월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됐습니다. 4년을 버틴 감독에게는 20년 만에 보상이 됐죠. 바다 건너 미국 관객에게는 한국 역사를 처음 접하는 창구가 됐어요. 티켓 한 장이 세상을 조금씩 굴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돌려드릴게요. 최근에 극장에서 보신 영화 중 15,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작품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영월에 다녀오신 분들, 그 생생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